어떤 이야기는 설명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 파괴적인 대지진, 조용히 퍼진 팬데믹, 국가들을 멈춰 세운 위기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 이미 그것을 속삭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지와라 아야노입니다. 1969년 겨우 17세였던 그녀에게 평범한 나루토 해협의 뱃놀이는 인생과 미지의 경계가 되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마치 사람을 홀리는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심해에서 솟아올라 작은 배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야노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침묵, 어둠, 그리고 멈춘 심장. 무려 7분 동안 의료진은 그녀를 이미 떠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끝난 생명, 되돌릴 수 없는 순간, 너무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논리와 의학적 판단을 거슬러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섬뜩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가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록하는 것. 붉은 수첩 37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의 기록. 거대한 지진, 세계적 위기, 지구를 멈춰 세울 팬데믹. 그리고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그녀의 기록을 따라가듯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 붉은 수첩 속에는 2026년 이후의 흐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남북 간의 비밀 대화, 규슈 대지진,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대담하고 믿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들. 2025년 10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취임하던 날, 전 세계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새로운 지도자가 연설을 시작하던 그 순간, 한 노인이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아야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듯이.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지금도 37건의 붉은 수첩은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날짜와 징조,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한 페이지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질문은 그녀가 미래를 받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미래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요. 늦기 전에.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생겨난 집착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런 미스터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트라우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익사할 뻔했던 충격,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는 불안한 마음의 반응이라고 여겼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를 정밀 검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며 신경학적 손상의 흔적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음. 손상도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던 날 그녀는 살아남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붉은 표지의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날짜, 장소, 재난, 파도, 질병, 지진,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아 두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26년의 시간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17일 고베의 땅이 울부짖었습니다. 규모 7.3,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단 몇 시간 만에 6천 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잠겨있던 그때 한 지역 신문사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빛이 바랜 종이, 재난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쓰인 글, 80년도, 62년, 보낸 사람 후지와라 아야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중순 고베 지역에 큰 지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조작된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인한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이 상태 잉크 우편 소인을 감정한 결과 그 편지는 실제로 3년 전에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을 둘러싸고 있던 긴 침묵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녀의 수첩에서 또 다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에 적힌 한 문장, 2011년 3월 도쿠 해안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다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괴물처럼 육지를 덮쳤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역시 수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멈춰 세운 2020년 이전, 그녀는 이미 2017년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 전 세계를 덮친다. 팬데믹, 공포, 전 세계적 침묵, 사건이 일어나고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예언은 하나씩 현실과 겹쳐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오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50년의 시간, 총 37건의 수첩, 모두 동일한 붉은 표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붉은 수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내용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 수첩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미래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 수첩 24권의 첫 페이지에는 많은 이들이 가장 불길하다고 말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일본을 이끌 때 땅속의 용이 깨어난다. 그때부터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부나 연설을 넘어선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마침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성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도 지표도 아닙니다. 규슈의 땅 아래입니다. 그녀는 올해와 내년에 깊은 지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느리게,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조용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 하지만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깊은 흐름.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규슈의 땅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최근 들어 규슈 서부 해안 일대에서 작은 지진들이 반복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세한 떨림, 거의 주목받지 않는 신호,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처럼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무언가의 전조처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지진이 아닙니다. 건물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도시의 시간을 멈추게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진동일 뿐입니다. 규모 2, 때로는 3, 뉴스가 다룰 만큼 크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붉은 수첩에는 불길할 만큼 차분한 문장이 남겨져 있습니다. 작은 떨림을 무시하지 마라. 이것은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이 움직이는 소리다.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미세 전조 지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각 아래에 축적된 에너지가 조금씩 서서히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사라지는 압력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쌓여가는 긴장. 마치 거대한 충격이 오기 전 지구 자체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처럼. 아야노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느리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 정점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진계에도 지도에도 포착되지 않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거의 감지되지 않는 흐름. 한반도에서입니다. 연설도 없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한 대화만이 이어집니다. 비공개 회의, 낮 흰 방, 증인 없이 열리고 닫히는 문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화입니다. 미사일도 핵 문제도 군사적 긴장도 아닙니다. 논의의 중심은 단 하나로 수렴됩니다. 경제, 에너지 협력, 자원 공유,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인프라, 정치적 선언 없이, 상징적 제스처 없이 기술자와 실무자들 사이의 조용하고 지속적인 협의만 이어집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대화가 그림자 속에서 엮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야노는 이 시기를 단순하지만 깊은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 트는 시간, 지표 위에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첩에 따르면 2027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폭발이 아니라 균열의 형태로 서쪽의 거대한 대지에서 중국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로 결속되어 있던 거대한 국가가 서서히 내부 긴장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조용히 퍼지는 균열, 시간과 함께 점점 넓어지는 틈,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부 해안의 도시들은 빠르게 전진하는 반면 내륙 지역과의 격차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격차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되고 현실이 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붉은 수첩에는 이 변화가 상징적인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의 몸이 5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머리는 베이징에 남아있지만 꼬리는 더 이상 머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즉각적인 분열이 아닙니다. 중심의 조용한 약화입니다. 권위는 희미해지고 영향력은 분산되며 지역의 목소리들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입장 표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던 거대한 존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큰 소리도 공식적인 선언도 없이 오직 거의 들리지 않는 깊은 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내부에서 천천히 재편되는 소리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단순한 지정학도 아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며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다. 중국 내부에서 첫 균열이 나타난다. 조용하고 은밀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깊이는 크고 되돌릴 수 없으며 역사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들이 더 이상 통제될 수 없게 되는 순간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등장한다. 아야노는 그 제안의 내용을 끝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술적 설명도 없고 공식 문서도 없다. 다만 마치 세계를 향한 경고처럼 한 문장만 남겼다. 남쪽의 수도에서 태어날 그 제안은 형식이 아니라 의지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그 충격은 즉각적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박수가 아니라 깊은 당혹과 침묵으로 반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범한 외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깊고 더 대담하며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토론하고 협상하고 분석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아야노는 명상 중 강렬한 환영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장면이었다. 세계의 산들이 빛의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지구의 영적 신경망처럼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후지산, 세계의 산, 세계의 고대의 기둥, 수천 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영적 균형을 지탱해온 침묵의 힘, 백두산, 한 민족의 상징적 기원, 한라산, 남쪽 땅의 수호자, 후지산, 일본 정신의 불꽃, 그리고 그녀의 기록 속에는 불길한 한 문장이 남아있다. 새 산이 깨어난다. 그리고 서로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다. 하나의 전조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삼각형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놓여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의 활성화다.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이며 영토적이고 에너지적인 변화의 활성화다. 땅이 변한다. 정치가 변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변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변화는 결코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전진한다. 지금의 시간은 고요해 보인다. 조용하고 평온하며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하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마치 지구의 시면 속에서 용이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국경 너머에서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둥들이 깨어나 서로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진짜 질문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이다. 아야노의 붉은 수첩에는 2028년과 2029년이라는 두 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 수많은 날짜 중에서도 유난히 불길할 만큼 정확하게 기록된 날이 있다. 2028년 10월 23일. 그날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규슈 서부 해안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한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긴장, 작은 흔들림, 작은 압력, 무시되어 온 작은 징후들이 마침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결과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안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야노는 이렇게 적었다. 그것은 땅의 흔들림이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지진이 아니다. 지진 이후 규슈 서쪽 해안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아주 느리게. 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즉각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느리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인 변화. 마치 바다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땅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서쪽에서부터 소리 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일본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진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변화였다. 하나의 거대한 굉금은 없을 것이다. 그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파도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장면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변화는 더 미묘하다. 더 조용하다. 그리고 더 잔혹하다. 땅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내려앉는다. 밀리미터 단위로. 하루 또 하루. 마치 수세기 동안 버텨온 무게를 조금씩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도 답하지 못할 질문이 떠오른다. 재난이 끝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하는가? 이후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협이 외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다가온다면? 대피는 몇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의 문제도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문제다. 그 사이 아무런 선언도 없이 일본의 지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법령 때문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니다. 단지 바다 앞에서 보이지 않게 물러나는 땅 때문이다. 해안의 마을들은 하나씩 버려진다. 집들은 텅 빈 차에 남겨지고 항구는 침묵에 잠기며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찼던 거리에는 이제 바람과 기억만이 울린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향한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언제나 조금 더 멀리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바다로부터. 번영과 교역의 상징이었던 항구 도시들은 파괴되지도 않은 채 서서히 유령 도시로 변해간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다. 마치 삶 자체가 그곳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야노의 수첩에는 차갑고도 고통스러운 문장이 남아있다. 섬나라의 서쪽이 침묵 속에서 바다에 잠길 때 반도의 허리는 하나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 땅이 불안정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땅에서는 전혀 다른 운명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한반도에서는 오랫동안 속삭임에 불과했던 것들이 마침내 형태를 갖기 시작한다. 2027년부터 이어진 비밀 대화는 카메라 없이, 연설 없이 세상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성숙해간다. 처음은 경제였다. 그 다음은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대화는 기술적 논의를 넘어 역사적 결단의 단계로 들어선다. 더 이상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통합이 논의된다. 행정의 결합이 거론된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의 정부. 2029년 7월 27일 그 선언은 내려진다. 요란한 축제와 함께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무게를 짊어진 엄숙한 순간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간다. 그 순간 세계는 숨을 멈춘다. 70년이 넘는 분단, 이념과 기억, 전쟁의 상처로 갈라졌던 세대들, 그 모든 시간을 넘어 한 민족이 하나의 몸처럼 다시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수도의 개념조차 변한다. 서울만이 유일한 중심이 아니다. 통일의 상징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의미를 지닌 새로운 행정 중심지가 지정된다. 승리가 아닌 화해를 상징하는 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공간. 아야노는 이렇게 기록했다. 분단은 외부의 힘으로 시작되었으나 통일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그 의지야말로 이 민족의 진정한 힘이다. 그러나 반도가 하나로 수렴하는 동안 북쪽의 거대한 대륙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펼쳐진다. 중국 내부의 균열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가시적인 현실이 된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다. 구조적 침식이다. 경제는 흔들리고 부동산 거품은 붕괴하며
실업은 도시 전역에 그림자처럼 번져간다. 중앙정부는 질서를 회복하려 하지만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쪽은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다. 각 지역은 서서히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동북 지역은 자체 경제권을 구축하고 남부는 광둥을 중심으로 홍콩과 마카오와의 영해를 강화한다. 서부 내륙은 중앙에 대한 재정적 의무마저 거부하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분리는 없다. 깃발이 내려지는 장면도 없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권력의 축은 이동하고 있다. 중앙에서 변방으로, 단일한 권위에서 다중의 목소리로, 겉으로는 여전히 통일된 모습이 유지되지만 내부의 결속은 조용히 갈라진다. 아야노가 남긴 문장 그대로다. 용의 몸은 한 번에 파괴되지 않는다. 서서히 여러 방향으로 찢어진다.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던 거대한 대륙은 이제 침묵 속에서 여러 개의 자율적 권역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명목상으로는 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분산된 구조. 한쪽에서는 바다가 땅을 잠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였던 거대한 체제가 내부에서 서서히 분열된다. 전쟁도 없이, 극적인 선언도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할 단 하나의 사건도 없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은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재배열된다. 느리게, 깊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어느 한날 갑자기 무너지는 몰락은 오지 않는다. 세상이 단번에 붕괴하는 순간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느리게, 조용히, 끈질기게 진행되는 쇠약이다. 일본은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연이 반복해서 짓누르는 무게에 의해 서서히 약해진다. 끝없는 재해, 누적되는 압박, 끝나지 않는 복구, 그리고 어느 순간 한때의 국력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 북쪽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 때문이다. 단일한 방향으로 유지되던 중국은 이제 억눌러둘 수 없는 여러 목소리와 이해관계, 긴장을 동시에 울려 퍼지게 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결속이 끊임없이 침식되는 암석처럼 서서히 마모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개의 불안정한 흐름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한다. 수십 년 동안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그곳이 점차 수렴의 상징으로 바뀐다. 우연도 아니고 정치적 편의도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깊고 불가피한 과정의 결과다. 아야노의 기록에는 거의 엄숙할 정도로 차분한 문장이 남아있다. 대지가 갈라지고 국가가 흔들릴 때 반도는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진정한 힘이 일어난다. 우연이 아니다. 시간이 무르익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말이 아니다. 하나의 경계선이다. 왜냐하면 그의 노트에 따르면 지역적 변화 이후 세계는 안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이름은 불길하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2030년 대정화의 해. 아야노는 이것을 벌로 묘사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파멸로도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를 견뎌온 지구가 마침내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적었다.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병을 드러내는 발열하는 생명체처럼 먼저 기후가 논리를 잃는다. 추위는 더 이상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더위는 자연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빙설의 땅에 상상할 수 없던 열파가 닥치고 열대의 땅에는 낯선 한기가 스며든다. 계절은 달력을 따르지 않는다. 농사의 시간은 방향을 잃는다. 한때 예측 가능하던 토양은 이제 불확실성 그 자체가 된다. 씨앗은 심어지지만 보장은 없고 수확은 예고 없이 실패한다. 세계 식량 생산은 급격히 흔들린다. 밀, 쌀, 옥수수, 인류 생존을 지탱하던 조용한 기둥들이 전례 없이 희귀하고 값비싼 존재가 된다. 처음에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 위기는 부유한 국가들까지 도달한다. 가득 찬 마트 진열대는 더 이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은 다시 인류 공동의 생존 문제로 되돌아온다. 아야노의 노트에는 예언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까운 문장이 남아있다. 대지는 말한다. 그 언어는 불균형이다. 인류는 한없이 취했다. 이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여전히 기후 혼란에 대응하려 애쓰는 동안 또 하나의 위협이 떠오른다.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냉혹한 형태로
10년대 초 새로운 질병이 확산된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공격적이며 과거의 세계적 보건 위기보다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국경은 다시 닫힌다. 항공은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둔화된다. 공장은 멈추고 도시는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세계 경제의 리듬은 무너진다. 생산 사슬은 붕괴되고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충격은 질병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식량 부족, 의료 붕괴, 사회적 긴장, 집단적 공포, 겹겹이 퍼져나간다. 세계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직접적인 사망 때문만이 아니라 한계까지 압박된 글로벌 시스템의 누적된 영향 때문이다. 아야노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불렀다. 인류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냉혹하고 불편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의 기록에는 한 가지가 반복해서 강조된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다. 과정이다. 고통스러운 전환, 깊은 재조정,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을 동반한 정화, 그리고 이 세계적 불안정의 중심에서 뜻밖의 대비가 나타난다. 거대 강국들이 흔들리고 기후가 무질서해지고 글로벌 시스템이 긴장 속에 들어갈 때 하나의 지역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 과거 분열의 상징이었던 반도, 이제는 통합된 존재, 그리고 회복력을 지닌 축, 혼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혼란이 오기 전에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마치 위기에 잠긴 세계의 소음 속에서 조용한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것처럼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적응, 결속,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기반으로 그리하여 지구가 가장 격렬한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균형의 재정이다. 느리게, 깊게, 그리고 결코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었다. 결핍과 긴장, 그리고 시간을 견뎌낸 두 개의 역사가 서로를 향해 수렴한 순간이었다. 한쪽에는 극한의 정밀함까지 다듬어진 첨단 기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랜 고립 속에 축적된 풍부한 자원이 있었다. 이 두 힘이 마침내 맞물렸을 때 단지 더 강한 국가가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형성된 것이었다. 세계가 연쇄적인 위기의 무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동안 한반도는 소리 없이 기반을 재정비한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농지, 의식적으로 확대된 식량 비축, 과시가 아닌 대비를 위한 의료체계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불안정이 심화되는 순간 그 모든 준비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 된다. 물류망이 붕괴되고 식량 부족이 심화되며 의료 시스템이 과부에 가까워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지역은 기능을 유지한다. 완전한 평온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너지지도 않았다. 흔들리면서도 버텼다. 소식은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퍼진다. 그 다음에는 소문이 되고 마침내 하나의 선택이 된다. 연속된 재난으로 상처 입은 일본 열도에서 내부 긴장과 분열로 균열이 생긴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된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재난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에 지친 시민들, 그 흐름이 커져가는 순간에도 한반도는 문을 닫지 않는다. 오히려 받아들인다. 아야노의 기록 속에서 이 장면은 거창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상징적인 문장으로 남아있다. 반도는 항구가 된다. 무역의 항구가 아니라 인간의 항구. 세상이 가장 긴 폭풍을 통과하는 동안 상처 입은 삶들이 피난처를 찾는 곳. 여기에는 깊은 상징성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분열의 상처를 지녔던 땅이 이제는 혼란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변해간다는 사실. 마치 역사적 고통이 서서히 포용의 능력으로 전환된 것처럼 아야노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핍과 분열, 불확실성을 겪어본 민족만이 설명 없이도 타인의 고통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위기에 집중되는 동안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조용한 변화가 감지된다. 폭발도 없다. 도시를 파괴하지도 않는다. 즉각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근본적인 주파수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약 7833Hz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슈만 공명,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그 주파수가 2030년을 전후로 점진적인 변동을 보이며 더 높은 수치로 향하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과학적 데이터일 뿐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흥미롭게도 아야노의 기록에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와 유사한 문장이 남아있다. 지구의 맥박이 빨라진다. 붕괴가 아니라 전환을 향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인간에 대한 보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의 형태로 이유 없이 가슴 중앙이 뜨거워지는 감각, 길어지는 불면의 밤, 현실처럼 선명하게 남는 생생한 꿈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례로 보였던 이 경험들이 점차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보고되기 시작한다. 서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마치 동일한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같은 언어로 설명하듯 말한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한다. 어떤 이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다. 명확한 질병은 없다. 확정적인 의학적 원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야노는 이를 도발적인 시선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적응이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지구가 깊은 재조정을 겪는 것처럼 인간의 몸 역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내부 긴장으로.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지만 불편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뜨거워진 적이 있는가?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는가? 아야노에게 이러한 징후는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계선, 즉 하나의 문턱을 의미한다. 그녀의 시선에서 2030년의 고통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두 시대 사이에 놓인 좁은 통로다. 소진되어가는 세계와 아직 형성 중인 새로운 세계 사이의 격동의 구간. 그리고 그 문턱을 지나간 이후 다음 해들에는 더욱 기이한 보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적인 감각으로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말하기 시작한다. 척추를 따라 위로 치솟는 강렬한 열감, 등을 따라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류 같은 감각. 놀란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다. 정밀 검사를 반복한다. 의학적 답을 갈망한다. 그러나 결과는 계속 정상 범위 안에 머문다. 진단은 불명확하고 의사들조차 확정적인 설명을 내리지 못한다. 이 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 대륙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보고가 이어진다. 노인과 청년, 학생과 농부, 사무직 노동자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같은 내부의 열기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이야기한다. 마치 외부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 인류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아주 오래전, 세상이 그 가능성조차 의심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기록되어 있었다. 경고로서도 아니고 거창한 예언으로서도 아니었다. 다만 잊힌 페이지 속에 남겨진 조용한 속삭임이었다. 인간 안에는 잠들어 있는 불꽃이 있다. 그 불꽃은 밖에서 안으로 켜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위로 깨어난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묘하게 척추의 기저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아주 은밀한 진동,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삶으로 불려 나오는 듯한 감각. 그리고 천천히 그 불꽃은 올라간다. 폭력적으로도 아니고 폭발적으로도 아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역사를 통틀어 동양의 영적 전통은 이 과정을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다. 쿤달리니의 각성. 수세기 동안 이 상태는 오직 수행자들, 신비가들, 수십 년의 침묵과 절제, 내면의 초월에 헌신한 이들에게만 속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기록들 속에서 그 패턴이 깨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영적 탐구자들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삶을 사는 아주 평범한 이들. 2031년 비범한 일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따뜻함이 가슴에 도달할 때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난다.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 오랫동안 고통과 두려움, 생존 속에 닫혀있던 심장의 중심이 갑자기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열림과 함께 당혹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 감정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타인의 슬픔이 설명 없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기쁨이 말 없이도 전해진다. 멀리 있는 사람의 고통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울린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강해지고 공감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 된다. 아야노는 이것을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표현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각성은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2032년 1월과 2월, 기록 속에서 이 시기는 불안할 만큼 낯선 이름으로 불린다. 영혼의 암흑기. 외부의 사건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재앙도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내면의 위기다. 깊은 우울이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전 세계에 퍼진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하고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며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된다. 삶의 이유 자체를 정신과 병동은 가득 차고 정서 지원 전화는 요청의 폭주로 마비된다. 수백만 명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병든 것은 아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인해 깊이 흔들린다. 혼란, 존재적 피로, 무거운 내면의 침묵, 그리고 노트 속에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명료한 한 문장이 남아있다.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자아가 녹아내려야 한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이 단계는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감정의 분해를 의미한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잊혔던 원망이 돌아오며 억눌린 슬픔이 비로소 존재할 공간을 찾는다. 벌로서가 아니라 정화로서. 마치 인류가 달리고 생산하고 살아남는 데만 익숙해진 채 수십 년 동안 피했던 감정들을 마침내 느끼도록 멈추게 된 것처럼 그것은 고통스럽다. 강렬하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록 속에서 어둠은 첫 빛이 나타나기 직전에 가장 깊은 밤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징적인 날짜가 찾아온다. 2032년 3월 20일, 춘분, 공식적인 전 세계적 조율도 강제도 단일한 지도자도 없이 자발적인 일이 일어난다. 작은 그룹들이 명상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점차 연결 속에서 소식은 퍼져나간다.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서울, 유도쿄, 베이징, 뉴욕, 런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지만 같은 의도를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더 깊은 무언가에 귀 기울이기 위해, 그리고 그 집단적인 고요의 순간에 기록들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묘사한다. 압도적인 감정의 파동,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경계 없는 사랑. 국가도, 과거도, 정체성도 초월한 사랑.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고통의 방출이 아니라 해방으로서 가볍고 따뜻하며 치유하는 눈물.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마치 가슴 위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들려 내려지는 것처럼 오래된 원망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더 이상 같은 강도로 타오르지 않는다.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역사적 증오도 서서히 녹아내린다. 집단적 상처들, 수십 년 동안 민족과 국가 사이에 쌓여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역사가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만이 그 역사를 묶는 유일한 끈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 공유된 침묵 속에서 인류가 드물게 집단적 감정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세대를 거쳐 쌓여온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바닥에 내려놓아진 것처럼. 아야노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고 적었습니다. 대지의 고통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 온다. 그날 동북아시아의 하늘은 맑고 청명해진다. 그리고 조용히 지구는 세상의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사실을 관찰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 1.5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작은 수치. 하지만 지구 규모에서 이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계절의 패턴이 바뀌고 해류의 흐름이 재편됩니다. 지구 자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 나섭니다. 아야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별이 기울 때 특별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2012년 이후 그 아이들은 다릅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부모의 마음을 읽고 걷기도 전에 영혼으로 소통합니다.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말없이 이루어지는 소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야노는 그들을 새 시대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변화, 국가의 변화, 인간 정신의 변화를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도 필연적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야노의 붉은 수첩은 말합니다. 2033년부터 2035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의 중심에는 신성한 산, 계룡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2033년 인류는 문턱을 넘어섭니다. 아야노는 이 시기를 수정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031년 시작된 각성이 이제 육체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오래된 욕망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고기,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 물, 이것만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햇볕 아래 앉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얻습니다. 아야노는 적었습니다. 빛을 먹는 시대가 온다. 인간은 더 이상 땅에서만 양분을 얻지 않는다. 하늘에서, 공기에서, 빛에서 생명력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현상은 분명합니다. 적게 먹어도 건강해지는 사람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는 맑아지며 눈빛은 빛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가 모여드는 곳, 계룡산, 충청남도의 이 산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이곳을 특별한 땅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야노는 이곳을 새 세계의 중심이라 기록했습니다. 동쪽 작은 반도의 닭과 용이 만나는 산, 새 시대의 심장. 2033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계룡산을 찾습니다. 배우고 치유하고 새로운 능력을 깨우기 위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 모두 산 주변 수행 공동체에 모입니다. 통일 한국은 이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계룡산은 세계 치유의 중심지로 지정됩니다. 명상센터, 에너지 치유 학교, 영적 수련원이 세워집니다. 아야노는 적었습니다. 한때 상처 입었던 땅이 이제 세상을 치유한다. 고통받은 민족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2034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나누고 거래 대신 나눔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투명해지면서 거짓말은 불가능해집니다. 속이거나 탐하는 것에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시스템은 점차 퍼집니다. 국가 단위, 대륙 단위, 화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부패가 사라지고 탐욕이 의미를 잃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진 세상에서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야노는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유리처럼 맑아지면 숨길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으면 훔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2035년 12월 21일 동지 1년 중 가장 긴 밤, 수백만 명이 계룡산에 모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피부색도 언어도 과거 역사도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섭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사 없는 노래, 멜로디만 있는 노래. 그러나 그 소리는 마음 깊이 울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영혼의 노래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빛이 달라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모든 사람을 채웁니다. 과거의 상처, 민족 간의 원한, 개인의 슬픔 모두 녹아내립니다. 아야노는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전쟁도 굶주림도 미움도 없는 세상.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그 세상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이 기록은 후지와라 아야노의 예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